원래 작년 말 올해 상반기만 해도 독보적인 1위를 했는데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 럭셔리 그룹인 LVMH의 버나드 아르노 회장이라고. LVMH 소유의 브랜드가 한 75개쯤 되는데 워낙 그 머리가 좋고 현명하기 때문에 M&A들을 아주 귀신같이 타겟을 잘 정하고 내고 협상을 아주 잘하죠. 이제 경영까지 되게 잘해서 우리가 같은 배를 타는 그러한 그 장기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테슬라의 그 일론 마스크가 세계 1위의 부자 자리를 잠깐 내줬다. 그래서 이제 그 1위에 등극했던 기업과 거기에 이제 대주주가 누구냐 하면 프랑스의 명품 회사,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 럭셔리 그룹인 LVMH의 버나드 아르노 회장이라고. 뭐 항상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세계 부자 1위는 아니었지만 5위 순위에 계속 많이 올랐던 화제의 경영인인데, 이번 뉴스를 계기로 우리가 좀 LVMH와 버나드 아르노 회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매일경제신문에 나온 뉴스인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난주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LVMH 그룹, 여기는 이제 프랑스와 파리와 미국에 이제 동시 상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창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명품 브랜드를 M&A를 통해서 인수한 경영인인데, 뭐 가령 대표적인 루이비통 브랜드를 이분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인수해서 이렇게 명품 백화점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창업자인 아르노 회장이 잠시 며칠 동안 일론 머스크를 추월해서 세계 1위 부자 반열에 올랐는데, 이제 두 사람이 지금 매일매일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어제 아마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져서 다시 아르노 회장이 1위를 탈환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작년에는 그 아마존을 창업했던 제프 베조 회장이, 그러니까 전 회장이죠. 지금은 이제 현역에서 물러났으니까 1위를 하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1위를 탈환했는데, 이 몇 분 사이에 상당히 경쟁이 되게 재미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포브스라는 미국의 상당히 저명한 잡지가 이 여러 가지 통계를 집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계 부호 순위, 이거 지역별로도 하고 뭐 대한민국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버나드 회장과 가족들이 한 240조 원으로 1위 지난주에 했고, 그것과 뭐 한 1억 달러 정도 차이 나는데 뭐 거의 차이가 안 하고, 2등이 일론 머스크, 3위가 아다니라고, 이제 인도가 그 재벌 그룹이 많고 여기 이제 부호들 패밀리가 많습니다. 아다니라는 그 회장과 패밀리.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우리가 친숙한 제프 베조.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Berkshire Hathaway의 대주주인 워런 버핏. 뭐 금년에 주가가 좋으면서 한 7, 8등 하다가 다시 부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는 이제 기부를 많이 했는데도 워낙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좋고 우수한 기업이고 지분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6위에 등극을 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머스크 주요 재산을 보면, 뭐 원래 작년 말 올해 상반기만 해도 독보적인 1위를 했는데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이제 이분이 6개의 미국의 기업을 지금 공동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뭐 잘 아는 테슬라가 이제 시총이 한 700조 원쯤 되고, 여기 지분을 25%를 이분이 갖고 있는데 옵션 가치 다 포함해서. 근데 그 중에 반 이상이 이제 채권자들한테 담보로 들어가 있다. 두 번째는 뭐 그 스페이스 X, 지난주에 한국 항공우주
그 IR 헤드분을 우리가 모시고 스페이스X 얘기도 잠깐 했어요. 항공 우주 산업 얘기하다가 진짜 대단한 회사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상장인데 기업 가치가 한 165조 원 이걸 일론 마스크가 창업을 했죠. 근데 지난 3년간 기업 가치가 4배 이상 상승했다. 왜냐하면 항공 우주 쪽에 요즘 관심이 많고 밸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뭐 100% 지분을 인수한 트위터가 인수 가격이 57조 원인데 최근에 이제 성과가 안 좋으니까 아마 가치가 좀 떨어졌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네, 보링 컴퍼니라고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요즘 대도시 같은데 길이 워낙 막히니까 이제 지하에 길을 뚫어서 이제 터널 같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미래에 추구하는 회사가 가격이 시작 기업 가치가 한 7조 원.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일론 마스크 천재니까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업에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대화형 소프트웨어를 한 2주 전쯤 이제 출시해서 되게 화제가 되는 오픈아이, 뉴럴링크 이렇게 6개 기업인데 아주 다 성장성이 높은 유망한 분야에 이제 있는 회사들인데 이제 지금 문제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한 3주 전에 그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최고 경영자 키맨이 그 회사 경영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실제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만 해도 일론 마스크는 자기 시간에 40~50%를 테슬라 경영, 그 다음에 나머지 40~50%를 스페이스X 경영. 왜냐하면 테슬라가 스페이스X보다는 크지만 장기적인 업사이드는 스페이스X가 더 많을 수도 있죠. 나머지 한 10%를 그 다른 그 기업들 벤처에 투자를 개인 시간을 투입을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자기 시간의 한 70% 이상을 트위터에, 뭐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한 6개월 이상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자기 시간의 70% 이상을 트위터에 쓰고 각각 1~20%를 테슬라랑 스페이스X에 쓰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 당분간 이런 키맨 리스크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약세를 보일 것 같고 그 결과 상당히 그 일론 마스크의 개인적인 재산은 당분간은 늘어나긴 어렵다. 그러면 LVMH의 대주주인 그 우리 버나드 아르노 회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아주 그냥 똑똑한 그 경영이 많은 그런 경영자인데 한 70대 초반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별명이 캐시미어 양떼 사이의 늑대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워낙 그 머리가 좋고 현명하기 때문에 그 M&A들을 아주 귀신같이 타겟을 잘 정하고 내고 협상을 아주 잘하죠. 그래서 이제 한 75개의 명품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한 3년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마지막 럭셔리 브랜드인 티파니를 그 블란서 정부까지 동원을 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원하는 가격에 잘 인수를 했죠. 그렇게 진짜 이 귀신 같은 그 M&A 딜 전문가에다가 이제 경영까지 되게 잘해서, 그래서 이제 이분의 재산을 보면 LVMH의 지분을 한 50% 이분 가족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가총액이 거의 500조 원 되니까 이것만 해도 거의 한 240조 원, 50조 원 되고, 그다음에 카르푸라고 한국의 옛날에 그 대형 그 양판점을 하다가 이마트 같은 데가 워낙 잘하니까 철수를 했죠. 월마트도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 블란서의 최대 슈퍼마켓인데 여기를 미국의 컬러니 캐피털이라는 사모펀드랑 같이 공동 소유한 11% 지분을 갖고 있고, 워낙 뭐 부자이니까 이제 미술품 뭐 피카소, 헨리 무어, 앤디 워홀 이런 아주 그 아트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좋은 소장품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본인 재산의 90% 이상이 LVMH 회사 주식이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본인이 자신의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특히 LVMH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투자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내가 관심 있는 투자하는 회사의 경영인이나 대주주가 열심히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해주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배를 타서 장기 그 항해를 떠나는 것 같은 게 이제 장기 투자를 성공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매력적이다. LVMH는 실제 저희가 현대백화점 압구정점을 가면 거기가 명품 코너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 하나 건너서 거의 우리는 개개 브랜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LVMH 소유의 브랜드가 한 75개쯤 되는데 그 명품점을 가면 하나 건너씩 실제 LVMH 소유다. 그래서 여기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데 패션 쪽에는 뭐 대표적인 게 루이비통이 있고 셀린느, 펜디, 디오르, 지방시 여기는 뭐 일부는 또 화장품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와인이나 그 샴페인의 뭐 동페리뇽, 모ët 샹동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금속 시계 같은데 불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화장품 그 유통업체로 세포라가 많이 부상하죠. 그래서 뭐 진짜 주옥 같은 명품 브랜드를 이분이 처음에는 부동산 개발을 하던 분인데 디오르를 처음에 인수하고 이러면서 명품의 컬렉션을 만들었다. 진짜 대단한 회사고 또 규모의 경제도 있어서 상당히 이익도 많이 나고 경쟁력이 점점 배가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이 회사 뭐 당연히 주가도 장기간 성과를 보면 되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주가는 1, 2년을 보는 게 아니라 5년, 10년 아니면 그 이상을 보자고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LVMH 주가가 지난 16년 동안 보면 연평균 13% 상승을 했고 여기다가 한 1% 배당 수익을 줘서 뭐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란 말씀을 드리고 LVMH나 이러한 그 패밀리 기업들, 뭐 한국도 뭐 삼성, 현대차 같은 데가 이제 가족 기업으로서 우뚝 섰죠. 그래서 이제 가족 기업들은 되게 장점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인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장점도 많이 부각이 됐지만 단점도 소수주주를 무시하는 이제 그런 것들도 노출이 됐는데, 우리 소액 투자가들이 가장 장기 투자에 좋은 것은 잘 뛰어난 그 패밀리 기업, 특히 대주주가 아주 경영 능력이 우수하고 소수주주를 최소한 무시하지 않고 그러는 데들과 같이 배를 타는 게 장기 투자의 성공의 모델이다. 그래서 이 패밀리 그 비즈니스는 장점이 되게 많은데 첫 번째는 1세대, 2세대에서는 특히 경영 성과가 뛰어나서 금수저의 부작용보다는 내 기업이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진짜 대주주들, 가족들이 열심히 경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그 생각을 해서 일반 기업보다 매출 증가율도 높고 수익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주주가 확실하니까 단기적인 업적에 휘둘르지 않아서 좀 더 길게 생각하고 투자도 많이 하고 비용도 절약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 업적주에 빠지면 기업이 너무 장기적인 투자를 게을리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주가 퍼포먼스가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명품이 되게 그 매력적인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품 산업에 대한 리서치는 많은데 베인 컨설팅, 세계 3대 컨설팅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이제 명품에 관한 리서치를 되게 많이 깊이 합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거의 한 500조 원, 1년에 500조 원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많이 했어요. 15% 성장을 했고 실제 뭐 루이비통, LVMH 같은데 좀 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그러니까 아주 bearish 부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한 3에서 8%는 산업이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진짜 구조적인 그런 그 성장을 보이는 것이고 금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15%그 산업이 성장한 것 중에 한 60%는 가격 인상, 프라이싱 파워가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명품을 사기 시작하는데 과거에는 한 18세에서 20세 그 젊은 세대들이 이제 명품을 처음 사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그 연령이 더 떨어져서 한 15세부터 사는 그런 그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약간 구조적인 스토리고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많아지다 보면 이제 명품에 대한 수요, 소비는 많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이제 이런 그 LVMH 같은 그 럭셔리 명품 회사는 이제 버나드 아르노 패밀리가 경영을 앞으로 계속 잘할 것이고, 그래서 한 10% 내외의 성장, 이익 성장을 앞으로 계속 보일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 퍼가 한 23배, 24배 수준이면 우리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고, 얼마 전에는 한 20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3분기 실적도 그 LVMH가 매출액이 한 19% 성장해서 상당히 우수한 성과를 보였는데, 다만 리스크는 중국 비중이 높습니다. 대부분 명품 회사들이 한 3, 40%쯤 돼서 시진핑이 공동 부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명품에 대한 사치품에 대한 소비가 이제 계속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특히 정부에서 아주 압박을 하면 그런 리스크가 있고, 이 버나드 회장이 이제 아들이 4명인가 있는데 아직 후계자 구도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갈 때 이제 어떻게 변할지, 이제 그런 점이 조금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의 리스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패밀리 기업은 그 대주주가 아주 우수한 그런 경영 성과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같은 배를 타는 그러한 그 장기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